다섯 번째 순서입니다.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의 발표 순서인데요. 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튜디오 마체테 대표 조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쉽게 만드는 비주얼 노벨 제작 플랫폼 핀토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지금 초기 단계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핀토라고 검색하시면 다운이 가능합니다. 먼저 비주얼 노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주얼 노벨은 이렇게 그림과 배경을 기반으로 한 소설입니다. 노벨이 소설이죠. 이렇게 소설인데 그림이 보이고 또 캐릭터성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 같은 경우는 여자 캐릭터를 중시했는데 남자 캐릭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작품인 페이트 같은 경우도 비주얼 노벨인데 매출이 4조가 났었죠. 뭐 토사카린, 세이버 그런 캐릭터가 유명한데 캐릭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1번 선택지로 가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고 2번 선택지로 가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창작은 모방에서 나오는 것인데 재미있는 비주얼 노벨을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하면서 나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제가 게임 개발도 공부해봤고 다른 뭐 작법이라든가 스토리도 공부해봤는데 항상 뭔가를 만들고 싶다고 하는 니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틀 같은 경우는 사용 방법이 복잡하고 또 스크립트 언어, 예를 들어서 렌파이 같은 프로그램은 파이썬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뭐 시크릿 노벨이나 지금 여기 있는 건 그 UC 노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 망한 건데요. 어쨌든 요거 같은 경우도 스크립트 언어가 필요해가지고 최소한의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핀토 같은 경우는 터치 몇 번 가지고 장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걸 그냥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바로 게임이 만들어집니다. 네, 만든 게임을 바로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에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고 또 특정 알고리즘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장르의 게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인게임 과금이라고 해놨는데 기존의 비주얼 노벨은 사업성이 별로 없었던 게, 비주얼 노벨을 만든 다음에 어떤 완성된 한 게임을 돈을 주고 팔았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부분 유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유료화로 돈 많이 버는 회사가 뭐 NC, 넥슨 그런 데가 있죠. 이렇게 뭐 인게임 과금으로 기다모라든지 선택지 유료화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사용하는 음악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이렇게 내가 팔거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타깃은 MZ세대 여성인데요. 실제로 저희 핀토에 올라온 게임을 보면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스토리 가지고 승부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향 게임을 즐기는 유저도 되게 많습니다. 예, 저희는 요걸 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시장에 접근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는 구글 애즈 가지고 했는데 한 명의 타겟을 얻는데 한 5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는데,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어떤 타겟 플랫폼에 의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1인당 단가도 저희가 드린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좋고 또 저희 타겟에 맞는 그런 소비층이 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시드 게임과 리소스를 구축해가지고 초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유지 전략인데 그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런 걸 저희는 강조할 생각이고, 처음에는 그 생태계가 약하지만 점점 퀄리티가 업되면서 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전문 작가들이 모이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인기 IP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시장 규모가 이게 지금 개척되고 있는 시장이라서 시장 규모가 명확하진 않은데 그 앱 두 개를 예로 들어 보면 둘 다 2018년에 출시된 둘 다 한 2020년 정도에 출시된 앱들인데요. 73억 원, 97억 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전체 시장 규모는 한 초기 단계에서 한 1,000억 잡고 있습니다. 저희 경쟁 앱인데요. 그 경쟁 앱이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메이비와 스토리픽 같은 경우는 UGC 기능이 없거나 그 채팅 소설 국한으로 한계돼 있고, 채티 같은 경우는 채팅 소설, 그리고 시크릿 러브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를 써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처는 저희랑 비슷한 대신에 이건 게임을 설치를 해야 되고, 카카페는 이제 채팅 소설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익 창출인데요. 저희는 게이머랑 메이커, 리소스 제작자 이렇게 3단계 세 부류에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먼저 리소스 제작자는 게임에 사용할 수가 있는 음악이나 그림을 제공한 것이고,
저희는 그걸 직접 팔아가지고 판매 수익을 얻으면 저희 수수료를 얻습니다. 메이커는 리소스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수익을 얻습니다. 게이머는 만들어진 게임을 즐기면서 소비를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예상 시장인데 사실 시장이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50억 적어놨는데 사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순수한 1인 크리에이터들이 취미로 시작하는 단계가 될 것이고 생태계가 늘어나고 이용자가 확보하는 것을 저희는 초기 단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되면 퀄리티가 업되면서 인자는 그 글과 그림을 따로 팀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팀 단위 크리에이터들이 시장을 발전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에 지금 이런 비주얼 노벨 플랫폼을 선점한 플랫폼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점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본만 해도 지금 규모가 한 거의 6천억, 7천억 그렇게 되고 전 세계를 다 하면 1조 원 이상 시장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엑시 전략인데 사실 저는 핀토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엑시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만 요거는 그러니까 기존에 엑시를 했던 예를 든 것인데 그 데이세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데이세븐이 컴투스에 140억 원에 그 엑시스 된 사례가 있고요. M&A로 엑시스 된 사례가 있고 그리고 콜리 같은 경우는 IPO로 800억을 모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 투자액은 5억 원이고 현재 지금 안드로이드 네이티브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iOS 개발자를 채용해가지고 양방향 서비스를 확대할 생각이고 그리고 신규 IP를 도입하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다. 올해 말에 디스타에 참여해가지고 다른 회사와 IP를 교류하고 내년에는 투자 받은 거 가지고 그 마케팅 쪽을 빌드업 해가지고 가입자 늘리고 내년 중순부터 해외로 콜라이징을 준비할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지금 출시된 앱인데 뭐 약속하나마 지금 2만 다운로드 가까이 지금 돼 있고 지금 만드는 작품이 일단 지금 10,000개가 넘습니다. 네, 저희 팀인데 저는 지금 CEO를 하면서 백엔드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권호성 CTO가 프론트엔드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디자인이랑 그리고 데브옵스 백엔드 관리 쪽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한 지 5년이 됐는데 핀토를 런칭한 건 올해 초고 그 전에는 다른 앱 개발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께서 핀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대표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앱 개발 중심으로 해오시면서 게임 개발은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이것도 그 피벗을 한 것인데 처음엔 저희가 게임을 개발하려고 했다가 그 게임 개발 쪽에 뭐 경쟁도 세고 또 저희가 또 다른 한계도 느꼈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선회를 한 겁니다. 전에는 게임 개발을 한 경력은 있기는 한데 그 실패를 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잘못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게임 시장이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 캐주얼 게임이라든지 미드웨이 게임이라든지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기존에 치열한 시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제대로 런칭을 못하고 뭐 퍼블리싱이 안 되거나 수익이 안 돼서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처음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우리는 핵심 성과 지표가 그러면 어느 정도 다운로드 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참여자 수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그 게임을 보러 온 사람들이 많은 네, 다운로드 수도 중요하고 또 게임 안에서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텐츠가 그 공동으로 만들어지고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매출이라든지 어느 정도 성과 지표가 나면 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뭐 BEP를 맞출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일단 내년까지 50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DAU가 한 10% 정도 나오고 그리고 KPA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이 10,000개 있다라고 하는 건 일단 만들어 본 건데 그거 말고 실제로 출시돼 가지고 인기를 얻은 한두 개 게임이 매출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 1,000개가 있다고 평균으로 매출이 나는 게 아니고 성공한 작품들의 매출이 집중이 됩니다. 저희는 양질의 IP가 자생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IP를 외부에서 따와가지고 게임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늘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바로 뒤편에 계시죠? 이성화 대표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고요.
중요한 게 이제 게이머도 중요하고 메이커도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이제 좀 보면서 약간은 의아하면서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한 게 이 핀토가 4월에 출시하시면서 지금 약 6개월 동안 18,000 다운로드와 더불어서 10,000개 이상의 게임을 생산해 내셨는데 네. 이게 그 회사의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발생한 숫자들인가요? 저희는 초기에 시드 리소스랑 또 저희가 뭐 게임 뭐 몇 개 만들고 그리고 튜토리얼 정도 제공하고 딱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손을 안 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아까 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메이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메이커와 게이머 시장을 어떻게 형성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그 여성향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에 되게 그 연결이 되는 게 많았고 실제로 저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했을 때 유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가 메이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 메이커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되게 쉽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그 마케팅 하신 분도 실제로 생방송을 하시면서 게임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BL 게임 만드셔가지고 BL 쪽으로 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게임이 만약에 완성이 되고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게 IP로서의 가치가 생길 텐데 네. 현재는 메이커와 그 회사 간에 IP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지금은 소유권 계약이 없습니다. 그걸 왜 네. 궁금해하냐면 결국에는 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매출이 일어나면 이 회사의 성장을 봐야 될 건데 네. 그 게임이 좀 잘 되면은 2차 판권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OSMU 환경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를 좀 만드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고 네. 예. 이게 IP 자체가 메이커한테 있다거나 아니면 회사가 가지고 있어야지 또 투자자든 회사든 좀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그 메이커와 마케팅 상관에서 어떻게 그리고 유저 확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정립이 되면 좀 검토하는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메이커한테 작품의 모든 소유권을 다 줍니다.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진 않고요. 대신에 핀토 안에서 그 결제가 이루어질 때 30%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저희 게임은 실제로 그 게임 데이터 상에서 그 어떤 별도 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제이슨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 앱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로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독점 그러니까 저희 어차피 저희 앱에서밖에 못 쓰는 게임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박민걸 이사님께 마이크 전달 드립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제공도 그렇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 특히 이제 시나리오를 좀 구성하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뭐 그 캐릭터 만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시나리오 완성도가 게임 완성도를 높일 거고 이제 결국엔 히트작을 만드는 데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지원책이 있으신지 하고 이제 반대로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아까도 이제 그 말씀해주신 위원님의 어떻게 보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그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만드는 사람 중에 이제 다른 데 걸 좀 따온다든가 하면서 좀 분쟁 발생 소지도 다분히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제일 무서운 게 또 저작권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겁니다. 안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들이 뭐 내가 잘 만들어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뭐 작법을 공부하던가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잘 만들 수밖에 없고 저희는 뭐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장르라든지 그런 게 저희 뜻대로 안 가도록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개입을 아예 안 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이고요. 두 번째로 저작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저희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처음엔 저희가 뭐 사람이 모니터링 해가지고 볼 수가 있지만 뭐 항상 좋은 걸 생각을 해야죠. 앱이 폭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작품이 몇십만 개가 될 수가 있는데 일일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 UGC 같은 경우에는 신고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신고 시스템을 잘 적용해 나라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인데 그거는 저희가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보면 저희가 연락은 다 합니다. 현재까지 문제도 아직은 안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거는 뭐 안에서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준다던가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거는 그래도 좀 법적인 문제가
또는 이제 그 약간 이제 꼭 법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이제 어쨌든 내부에서 문제가 되면은 사람들이 좀 외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사전에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어서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마체테 조민호 대표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